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우선 제가 운영 조언해주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출신 피터 계좌에 변동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파나소닉을 23%의 수익을 내고 익절 매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편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주어의 성장세와 새로 나온 윈도우스 11이 향후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판단하며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더해 추가 편입했습니다. 이번 주에 시황 중에 의미 있는 기사를 발췌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을 참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수십 년간 세계와 중국의 값싼 노동력 증가 덕에 80년대 이후 3%를 유지했던 저물가 시대가 막을 내릴 수도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미국 물가를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의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1980년 초반부터 40년 가까이 3% 안팎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저물가 배경으로는 세계화와 근로 인구의 증가,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의 활성화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역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미국 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들여온 저렴한 상품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이 글로벌 시장 경제로 편입되면서 값싼 노동력이 크게 늘어난 것도 물가를 낮추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및 식품을 제외한 미국 근원 인플레이션이 1990년 이후 20년 동안 18% 오르는데 그친 것도 중국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밝혀졌죠. 다만 서비스의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서비스까지 수입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도 가격이나 경쟁을 유도한 1등 공신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17년 골드만삭스는 아마존이 촉발한 온라인 가격 경쟁이 근원 물가 상승률을 매년 최대 0.1%포인트 끌어내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물가 기조가 바뀔 단초를 제공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시한 대중무역 분쟁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본격화한 이후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매긴 관세율이 평균 19%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수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져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호출 앱인 우버가 올해 1월에서 5월에만 요금을 27%나 올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 원자재 및 부품이 공급난을 겪어오는 가운데 가격을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내에서도 아직은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은 앞으로 12개월간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4.8%로 예상했습니다. 2013년 조사 이후 최고치로 나온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물가 압력은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빚어진 측면이 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평균 2%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델타 변이와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델타 변이에서 델타는 그리스 문자이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람다 순으로 이어지는 순서에서 네 번째죠. 원래 발견된 지역으로 불렸지만 지역 차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최초 변이인 영국발 변이는 알파 변이라고 부릅니다. 델타 변이는 인도발이고요.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1.6배 백신 중화 반응이 감소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는 약간의 접촉으로도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염 속도가 50%는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람다 변이는 3.05배 중화 반응이 줄어듭니다. 중화 반응이란 바이러스가 신체에 침투했을 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중화 반응이 줄어드니 그만큼 바이러스가 신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즉 바이러스가 변이하면서 자신들의 생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또한 인체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특히 델타 변이는 발견 초창기에는 주목받지 못했으나 영국, 미국 등 접종률이 높았던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포의 대상이 됐죠. 백신 접종으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감염이 확산되자 공포가 배가 된 것입니다. 증식 속도가 처음 등장했던 바이러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잠복 기간이 짧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람다 변이는 치명률이 무려 9.3%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통계적 근거일 뿐이고 과학적으로 람다 변이의 치명률이 높다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치명률이 높다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람다 변이는 지금 언급되는 정도이지만 몇 개월 후에는 전 세계적인 이슈를 일으킬 겁니다. 바이러스는 구조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변이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류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싸움은 수년간 끝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이 많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백신이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는 2회 접종 완료 시 84% 높은 수준이고 모더나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은 백신 회사인 화이자나 모더나 주가에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예일대 그레그 곤잘베스 역학 부교수의 말에 따르면 여러 특징을 가진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의 백신을 보강할 이른바 부스터샷을 더 맞아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만능 백신이 아닌 여러 번 바이러스의 변이에 맞서 개선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전 세계인이 백신을 다 맞는다고 해도 각 국가들이 달러나 석유를 보관하든 백신을 보관할 것입니다. 언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참고로 화이자에서는 이미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한 보조 백신을 개발 중이고 8월 중으로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더나도 변이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부스터샷 백신 개발에 한창입니다. 기존 백신과 새로운 mRNA 기반 백신을 50대 50으로 혼합해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백신보다 mRNA 방식을 택한 화이자와 모더나가 변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유리합니다. 중국의 불활성 백신이나 영국과 러시아의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과 달리 유전자 설계도인 mRNA만 넣으면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인류가 고통받을수록 백신 회사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주식들 중에서 IT, 반도체, 컨텐츠 등의 회사는 아직도 투자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여행주 등의 회사들은 비중을 축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새 약 2배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대체로 신규 확진자 1만 명 선을 유지했는데 이번 달 9일에는 48,200명으로 치솟았고 12일에도 32,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인 점은 백신을 맞은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만 그래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바이러스 활동성이 낮은 여름입니다. 가을, 겨울이 되면 바이러스 활동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올 겨울이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새 백신이 나오기 전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